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셀켄스탑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현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이슈 보겠습니다. 코스피 어디까지 갈까요? 꾸준히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칠 법도 한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지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정말 어디까지 갈 것인가,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무서운 마음을 같이들 갖고 계실 겁니다. 이 랠리의 끝 미리 좀 보는 시간, 그리고 또 현재 타이밍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각각의 시각이 이제는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님, 지수 어디까지 갈까요? 네, 일단 뭐 지수의 그 흐름은 조금은 이 정체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두 가지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가 눈에 띄죠. 매수 주체도 눈에 띄고요. 외국인이 끌고 가고 있고, 외국인은 뭐 솔직히 반도체 투톱을 사는 걸 제외하면 뭐 여러 종목들 물론 사지만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땐 두 종목을 사는 것을 제외하면 사는 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 종목인 SK 하이닉스가 과거 삼성전자가 반도체 1위였을 때 누렸던 밸류에이션의 고점이 PB 2.7배인데 지금 그 레벨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 뭐 시장의 유동성의 흐름이라든지 뭐 정책적 흐름에 따라서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이 가격에서 추가 상승률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아직 삼성전자는 좋았던 시기를 가려면 아직 멀었죠. 이제 뭐 1배 넘어서 한 1.3배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아직 추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이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가기 시작하면서 코스피의 10년 평균인 1.1배를 넘어서 1.2배, 이제 1.3배로 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코스피 PBR은. 네. 그러면 뭐 우리가 최고 높았을 때는 2007년도에 버블이 붙었을 때 뭐 2배까지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아주 일시적인 흐름이었으니까 고점을 한 1.4배, 1.3배 정도로 본다면 코스피도 그렇고 주도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매일 뭐 1조씩 들어오지 않는 이상 여기서부터는 조금 부담되는 그런 밸류에이션에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간으로 봤을 때 연휴가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돌아오니까 연휴와 관련된 부담도 늘어날 수 있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이 지나면 FOMC라고 하는 중요한 모멘텀도 지나는 시기죠. 그러면 뭐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부담되는 자리에 와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의 추가적인 강세를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아무리 많이 줘봐야 맥스 한 4, 5%? 그러면 맥스 4, 5%를 누리기 위해서 뭐 투자 여력을 더 넓히고 그다음에 뭐 레버리지를 쓰고 이럴 개연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는 거죠. 차라리 여기서는 좀 종목을 더 분산하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에 뭐 현금 마련하는 건 뭐 이런 좋은 시장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포트폴리오 이동 정도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집중된 종목군들은 조금 피하시고, 그러면 당면한 다음 모멘텀은 뭐냐? 아까 이제 은별 앵커도 전해줬습니다만 뭐 에이펙과 관련된 모멘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9월 29일 지나면 뭐 단체 중국 관광객들 들어올 준비를 지금 유통계에서 알아서 막 하고 있잖아요. 화장품이랑 연계해서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뭐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으로 조금 이동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승 각도는 완만해질 것이다. PBR 측면에서 분석을 좀 해주시네요. 그리고 연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4, 5% 현재 시점에서 4, 5% 계산하니까 한 2,600선 초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 그리고 다음번 모멘텀 에이펙과 10월에 중국의 국경절, 이 정도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이사님의 시각은 잘 알겠는데 그러면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뭐 이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8월 말부터 계속 매수를 좀 그때는 무리했죠. 네, 다들 시장이 아무래도 현금 마련이 좀 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단지 저도 뭐 지난주에 타겟팅 한번 해드렸는데 3,420선 말씀드렸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수준까지는 다 왔고 양옵션 만기일 끝나고 나서 콜 매수, 풋 매도가 훨씬 맞는 상방 우위의 포지션을 외국인들은 유지하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 불안 풍요 속의 빈곤이죠. 언제 좀 차익을 내놓을지에 대한. 어찌됐건 양옵션 만기일 이후에도 지금 몰아치면서 지수가 여기까지 왔는데
전제 조건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라가려면. 일단 결론부터 내드리면 제가 원하는 수준은 왔고 증시를 보이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지뢰 짐작 좀 해본다면 이제 조정 구간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코스피가 3,550선에서 3,620선 가기 위한 것과 코스닥이 870선과 900선을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금리 인하인데 25pp는 이미 선반영 거의 100%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FOMC가 열렸을 때 점도표 완화라든지 향후에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게 저는 점도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찌됐건 자기들의 의견을 그때 당시에 기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점도표가 완화된다든지 그러면 힌트를 좀 더 우리가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을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데 원달러 환율입니다. 저는 오늘도 사실은 원달러 환율만 보자면 조정이 나올까 싶어요. 제가 1380원 밑으로 내려가면 쉽사리 조정 안 나온다 그랬거든요. 하나의 기준치로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1379.5원입니다. 박스권 하단을 오늘 만약에 여기를 내려가게 되면 깨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강한 장악력을 좀 갖지 않겠느냐, 하방 경직성을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80원 위로 넘어가 1400원 쪽으로 가면 이건 조정의 신호탄이 확실합니다. 뭐 견딜 재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정의 하단폭이 어디일 것이냐는 좀 우리가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연준이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코멘트는 50bp 인하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의견이 많거든요. 뭐 다른 쪽의 애널리스트들이나 교수님들, 전문가분들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개개인의 의견들이니까 다 존중받아야 되는데 50bp 인하를 하면 증시가 더 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좀 반대 의견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50bp 인하를 하게 되면 자막에 나가고 있지만 경기 둔화를 먼저 고려하게 되는 그런 기조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투심이 먼저 반영되면서 미국 증시도 신고가를 갔고 국내도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인 변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라든지 상법이라든지 이런 게 마무리됐지만 어찌됐건 커플링 관계로 좀 가면서 금리 인하 수혜를 분명히 받았어요. 근데 50bp를 딱 인하를 하면 올해 적어도 금리 인하는 50bp는 없습니다. 25bp 한 번 정도만 남아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안 좋았어? 그래서 선제적으로 50bp를 내려서,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당장 시차 발생이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차 발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50bp 인하를 하면 더더욱 경계를 좀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네 번째 줄에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말년 병장 모드예요. 이제 내년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사람 심기를 이미 다 진행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을 보게 되면 이 매파적 스탠스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의장이 막 내놔요. 중립 스탠스는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저는 조정의 빌미를 제공한다고 보여져요. 자, 이렇게 봐라. 우리 금리 인하 한다고 했는데 뭐 25pp 하고 재료 소멸되고 이거 중립 스탠스도 아니고 굉장히 매파적 강성 기존에 실망 매물 막 쏟아지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증시는 그것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됐던 뭐 매파적 기조가 됐던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해석으로 자,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옵니다. 이런 명분론인데 저는 요 두 가지는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추적 관찰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추적 관찰에 여러 지표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원달러 환율로 좀 추적 관찰을 해봐라. 그 다음에 저는 오늘 또 아젠다 중에 그게 있었어요. 아까 조방원 우리 앞에 우리 은변 앵커님도 좀 소개를 해주시던데 조방원이 지금 같이 가고 있거든요. 이 현상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저는 예탁금에서 힌트를 좀 찾고 있습니다. 예탁금을 보시게 되면 시청자분들 이제 70조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처럼 65조, 70조 시장이 아니고 예탁금이 72조 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늘었네요. 지금 9월 15일 기준으로 여러분들 고객 예탁금이 74조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5조에서 70조는 기울어진 운동장 내진 시소처럼 한쪽에 가면 한쪽에 못 가고 한쪽에 올라가면 또 한쪽에 내려가고 이랬는데 70조 시장에 안착이 될진 모르겠어요. 조금 한 2주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그런데 어찌됐건 70조로 넘어가면서는 순환매가 빨라지면서 조방원의 어떤 뉴스플로우들이 나왔을 때 속도도 좀 타고 있다. 단지 여전히 코어나 메인 드라이버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반문을 해본다면 지금은 아까 우리 이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외국인들이 반도체만 사고 있어요.
다른 거 안 삽니다. 지금 독보적으로 워낙 많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면서 낙수 효과로 소부장들을 돌리고 있어서 메인 드라이버, 주도주, 코어는 반도체다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일 미등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제도 드렸거든요. 제가 요즘에 미등시에서 계속 추적 관찰하는 게 뭐 제 예상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다 신고가 넘어갔어요. 근데 뭐가 좋았죠? 어제도 상대적으로 장비 종목들이 다 좋았어요. 어제 여러분들 반도체를 보시면 시스템 반도체 쪽은 의견이 좀 분분했거든요. 그런데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KLA 전부 다 주가 올랐습니다. 지금 나가는 게 ASML인데 기간 조정 형태를 끝나고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D램 쪽에서 계속 상승하듯이 레거시 쪽들의 장비들도 이제 도드라진 상승 국면으로 좀 가지 않나 판단을 해서 상대적 강도가 우수한 곳에서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지수 타겟팅부터 결론입니다. 이제는 피로도가 있는 구간에 왔다. FOMC 결과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치를 원달러 환율로 봐보자 정리해드리고, 두 번째는 상대적 강도가 강한 데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순환매 형태가 일어나고 있지만 반도체 매수를 조정 구간 하는 게 좀 우월하다고, 좋아 보인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전방 재순환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제도 보고 뭐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이 다 나오잖아요. 이제 중요한 건 조전방, 조방원 여기 재순환매는 가능하지만 손절매에 입각한 위치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의 상단으로 보는 라인이 얼추 비슷한데요. 이 김민 전문가도 3,620선 정도니까 3,600선 초반까지 좀 열어두고는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임박한 FOMC 그리고 거기에서도 점도표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 증시의 향방이 엇갈릴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나침반은 원달러 환율로 이렇게 또 제시를 해주셨어요. 두 가지 시각으로 시장 전망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뭔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이 많이 좀 온도차가 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대형주 쏠림 현상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시는지 김민우 전문가님이 알려주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요즘에 여러분들 증시의 특징을 보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 중에 비차익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늘 비차익에 관해서 헤비하게 공부할 필요 없고 기계적인 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느 공간이 살만한 여력이 많이 있었나 보죠. 그러면 그거 어디겠어요? 반도체였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찌됐건 밸류에이션적으로 비싸지 않았고 가격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대량 매수를 한 것뿐이고, 어찌됐건 증시 상단을 보게 되면 코스닥은 딱 꼭지에 와 있습니다. 그 코로나 때. 근데 코스피는 좀 넘어갔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낙수 효과로 소부장의 랠리를 즐겼기 때문에 뭐 대형주만에 가는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덜 올랐던, 조방원 대비 덜 올랐던 대형주의 수급키 중에 반도체가 먼저 1순위로 맞춰지고 있다. 이제 여기서 또 순환매가 뭐 지나면 2차 전지도 대형주에 대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해서 대형주만의 랠리는 아니고 대형주 가고 나면 후발주자도 소부장 따라가는 이런 아주 정순환매의 형태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섹터 먼저 이사님부터 알려주세요. 네, 오늘 준비한 섹터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어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더 상승이 폭발하면서 10%가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뭐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일시적인 상승 흐름 이후에 뭐 주춤거릴 것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문가님은요? 네, 오늘 소비주 쪽에 화장품 백화점 준비했습니다. 오, 화장품이 요즘 꽤 오래 지금 소외돼 있거든요.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는 간밤 미국 증시에서 ADR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LG 디스플레이 의미 있는 상승일 것인가? 이사님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네, 어저께 그 초반에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도 나타났거든요. 이게 진짜 매수일까 했는데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무려 300만 주를 샀더라고요. 물론 뭐 최근에 좀 사는 기조가 있긴 있었는데 어제처럼 그렇게 강력한 강도로 사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뭐 애플 얘기가 나오던데 글쎄요, 이번에 애플 아이폰 17이 과연 잘 될지 여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 뭐 물론 미국이라든지 원래 애플 생태계 내에 있는 사람들이 교체 수요는 당연히 존재할 것이고, 그래서 뭐 초반에는 일정 부분 나타나겠지만
애플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흐름을 잃게 된 건 AI 쪽에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과 미국 외 시장에서 그러니까 애플에 원래 강력하게 붙어있던 그런 사람들이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꾸 이탈이 나타나니까 지금 시장에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나타나는 그런 강한 어떤 신호들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저께 LG 디스플레이가 오른 것이 전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국 대비해서 디스플레이의 유일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 OLED 쪽이고, 그중에서 또 대형 TV에 쓰이는 WOLED보다는 POLED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이제 폼팩터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전장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노트북의 채택 수요도 점점 늘고 있고, 가격도 이제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채택되는 폼팩터가 늘고 있다는 게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OLED 쪽에서는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이익이 나고 있는 데다가 지난번에 이제 LG전자에서 1조 꿔간 이후로는 재무구조도 조금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남에게 돈 꾸거나 아니면 뭐 예전처럼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수 늘리는 그런 악순환으로 돌지 않아도 된다는 그 전환점과 동시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부터 수천만 개 팔릴 수 있는 부품 뭐가 있을까는 예전에 스마트 글래스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들어가는 게 뭐 지금은 뭐 엘코스 뭐 그 다음에 이런 거 얘기 나오다가 이제는 이것도 이제 마이크로 LED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쪽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또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뭐 작은 인치 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관련된 부품사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판매 대수 기준으로 뭐 1000만 대, 2000만 대 팔 수 있는 그런 그 폼팩터가 또 하나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디스플레이를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뭐 LG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뭐 증권사에서 15,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내놨지만 뭐 그 정도의 가격을 한번 노려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덕산 네오록스를 중심으로 하는 소재 쪽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시장을 넓혀본다면 이 OLED 쪽에 원천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종목명이 OLED죠. 미국의 유니버설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까지 한번 폭넓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OLED 이제는 조금은 희망의 불씨가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 상장돼 있는 비슷한 종목군들을 같이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 백화점, 아직 뭐 10월 초에 여러 가지 국경절이라든지 이벤트 있고 하는데 주가는 아직 반응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일단 그 아까 서두에 좀 나왔었죠. 무비자 네. 입국. 네, 9월 29일부터입니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한 12일 정도 남았습니다. 뭐 일단 오셔서 잘 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 비자로는 무비자 입국이 안 되는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측면이죠. 중국인 분들이 들어오실 때 개인 비자로는 안 되고 단체 관광객만 무비자가 된다는 거죠. 덩어리가 크지 않습니까? 이제 막 깃발 들고 곧 돌아다니실 거예요. 이 합정 마포 이쪽도 많이들 계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의 국경절과 우리의 국경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겹쳐요. 지금 여러분들 연휴가 상당히 이제 5거래일 정도 되기 때문에 중국이 또 먼저 시작합니다. 저희는 뭐 10월 2일 날 이럴 때 개장하는데 중국은 10월 1일부터 그 연휴가 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길어서 연휴를 보면서 내수 소비 중에서 화장품, 백화점을 공략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죠. 이것도 하나의 해지 수단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명절 연휴 기대감. 또 무비자 관광객. 이게 지금 내년까지 계속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면세 여행 이쪽의 파트들을 보니까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혼자서 오시는 게 아니고 단체로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약 그 1000만 명 정도 넘게 외래객이 방문했다 하더라고요. 올해 지금 목표하는 게 1850만 명이거든요. 내년까지 하면 약 2000만 명 정도를 보고 있다고 해요. 어찌됐건 관광객이 많이 와서 내수가 좀 활성화된다면 더 붐업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노리는 거, 이게 뭐 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대형마트에서 이런 데 못 쓰지만 소비 쿠폰 이런 걸로 좀 봤을 때, 어찌됐건 좀 이게 이슈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물리는 아주 그 특화된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화장품인데, 자, 여기 화장품 먼저 보시죠. 차트 모습인데, 일봉상으로 좀 보면 이제 슬슬 좀 가격 조정이 마무리 단계거든요. 이 종목 지금 실리콘2입니다.
이 63,400원까지 저는 화장품 이제 실리콘2하고 원텍 정도를 추천해봤는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주가가 지금 4만 원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많이 부러졌어요. 30% 넘는 조정을 받았고 슬슬 이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가는 위치이지 않나. 지금 여기서 이제 기관 행보를 좀 확인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숨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모멘텀을 좀 받는다면 그래도 뭐 고점갱신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리바운드 정도의 15%에서 20% 정도는 업사이드가 나온다고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여러분 코스맥스입니다. 이것도 사실 히트작이었었는데 조정 많이 받았죠. 근데 이건 좀 바닥권에서 반등했거든요. 한 19만 원대에서. 기간 행보가 좀 길었어요.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조금 더 우수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제 ODM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우위에 있겠죠.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인데 위치가 무슨 그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아요. 변곡점 언저리에서 기간 행보하는 형태. 여기서 여러분들 주가를 이제 올려주려면 수가 매기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멘텀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품하고 이 백화점 소비 종목들이 모멘텀이 붙어주고 있다. 이번에는 관심을 좀 둬야 될게요. 그 코스맥스나 아모레퍼시픽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치 단으로 보면 실리콘2까지는 위치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인데 제가 오늘은 이거 기사로 좀 접한 내용인데 지금 현대백화점 모습이거든요. 주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이건 지금도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정받는다면 뭐 한 21선 언저리까지 가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한 7만 6천 원 정도까지만 좀 눌러주면 충분히 재진이 가능하고, 지난 7월에 그 찍었던 8만 3,700원 넘어간다고 보여지는 게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없고요. 일단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쪽이고, 더현대 쪽의 외국인의 그 매출 비중을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다른 백화점이 5%대면 더현대는 20%라고 하더라고요. 아, 더현대도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의도 쪽이니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의도, 합정, 마포, 신촌, 명동, 강남 뭐 이런데 지금 딱 이어지는 구도거든요. 거기 뭐 카지노도 있고요, 내부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백화점 종목 중에서 현대백화점이나 오늘 보니까 또 하나 신세계가 나와 있던데 알게 모르게 우리 시청자분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뭐 16만 원대 찍더니 어느덧 18만 6천 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상당히 잘 가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 동력이 높다고 좀 판단되어서 저는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은 투톱 종목으로 백화점주 중에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기술적으로 화장품 쪽으로 접근할 만한 것들은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실리콘2까지 이렇게 5개 정리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신세계만 조금 하나 더 알려드린다면 주봉에 보니까 그 19만 원대 변곡이 있더라고요. 이게 주봉 차트 모습이거든요. 강하게 우리가 19만 원을 밀어주는지 요거까지만 좀 확인하면 좋겠고요. 강하게 밀어주고 20만 원 안착을 하게 되면 업사이드 21만 원까지 열려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종목군들은 이번 달 말까지 모멘텀 플레이인 거예요? 아니면은 추석 지나서도 홀딩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모멘텀 플레이입니다. 이제 잡아서 미리 사전에 잡아서 시세 주면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모멘텀 접근을 하는 게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짧지도 않고 한 2주 정도 코스거든요. 그래서 10월 초에 중국인 관광객 대규모로 들어오면,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 9월 22일부터는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되니까 이렇게 1년의 이벤트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화장품과 백화점 관련된 종목군들 투자 가능하다. 아이디어 하나 또 제시를 해드렸대요. 그러면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이사님의 종목은요? 네, 원익 QNC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은요? 네, 오랜만에 검사 장비 오로스 테크놀로지 준비했습니다. 종목에서는 결국에는 또 반도체 IT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두 종목 하나씩 보겠습니다. 원익 QNC 디스플레이 오늘 섹터에서도 봤는데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원익 QNC 핵심은 결국 반도체죠. 반도체 쪽에서 이 종목이 2분기까지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시장의 성취를 크게 밑돌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KCC와 원익그룹이 그 모멘티브라고 하는 미국 회사를 인수해서 찢어가졌죠. 그래서 유기실리콘은 KCC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실리콘 파우더 쪽은 지금 이 원익커츠가 가져와서, 이 원익커츠가 실제로 만들어내는 게 그 반도체 여러 가지 필요한 그 세정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화학 약품들을 방어해주는 그 방어막 역할, 쿼츠를 만드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재, 그 소재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모멘티브의 그 세라믹 부분을 인수한 것인데, 이게 이제 실적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반도체 가동률이 또 예상보다 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4만 원이 넘었던 주가가 지금 16,000원까지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2분기까지 실적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원익그룹 종목군들은 지금 뭐 세상 높은 줄 모르고 날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은 이게 과연 실적이 좋아질까라는 의심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살펴보시면 결국 이 모멘티브의 세라믹 부분이 실적이 안 좋아졌던 것도 결국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따라주지 않아서이고, 그 다음에 원익 쿼츠도 일종의 그 소모품이거든요. 이 소모품도 안 쓰였던 게 결국 반도체 쪽의 업황 자체가 생각보다 안 좋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반도체 종목이 날아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신규 공장 생기고 가동률 올라간다. 야, 랜드마저도 된다.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쿼츠의 사용량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본업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업에 필요한 소재를 대는 모멘티브 세라믹 파우더 부분도 결국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의 가동률과 캐펙스가 확대되는 그런 상황에서 안 오른 종목을 굳이 찾는다면, 근데 이거 원익 쿼츠, 그 원익 QNC도 많이 올랐다는 분들 계신데 이건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크게 넓게 한번 봐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네. 길게 보면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아직 올라간 게 아니고, 만약에 실적이 정말 개선되는 것이라면 회복 여지도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뭐 단기적인 뭐 조정이 있겠지만 단기적인 조정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더 오르는 종목 뭐 없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원익 QNC 눈여겨봐 주시고요. 다음 오로스 테크놀로지, 방송에서 몇 차례 언급을 해주셨던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세미콘 코리아 이제 연초에 갔다 오고 나서 이 종목을 안내해드렸고요. 코미코와 같이 뭐 그때 주가 반등 좋았습니다. 주가 반등 좋았는데 왜 주가가 이제 좀 지지부진했느냐? 1, 2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지금 좋아진다는 쪽이고 내년에 가장 좋아지는 쪽이거든요. 이제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 말고도 검사 장비는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뭐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넥스틴이라든지. 근데 지금 검사 장비 쪽 결을 타고 가는 종목 중에 신고가 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소리 소문 없죠. 펨트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향후에 검사 장비 쪽들이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제가 그 세미콘 코리아 갔을 때도 확인한 거지만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오버레이 계측 쪽에서는 국산화의 리더다. 그러니까 오버레이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적층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HBM에. 그걸 이렇게 반듯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오버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삐뚤삐뚤하면 안 되니까. 이 국산화의 리더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적층이 여러분들 HBM4로 가게 되면 뭐 12단, 16단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얇게 만들어야 되고, 범프 공정도 뭐 나오고 있고, 하위 이브리 본도도 나오고 있고, 뭐 말들이 많습니다만, 어찌됐건 오버레이 측정 단계가 늘죠. 반듯하게 해야 되니까. 구조적으로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쪽이고, 그래서 매출 가이던스나 실적들을 보게 되면 가이던스가 소형 종목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착안을 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이 오버레이 보니까 기술력이 진입 장벽이 제법 높습니다. 지금 다른데 여러 검사 장비를 하는 쪽도 있죠. 원자 현매경이나 등등. 근데 여기는 거의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점하고 있다. 레퍼런스가 좀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삼성전자의 작년에 공급 계약이 좀 있었고, HBM4로 간다면 더더욱 뭐 확실하게 검사를 돌려야 될 거기 때문에 수요는 증폭될 수 있다. 주가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최근에 주가가 이 종목도 뛰었어요, 여러분들. 40% 넘게 올랐습니다. 18,000원부터 26,300원까지 갔으니까 반도체 파트들은 전부 다 좋았습니다, 사실. 이제 좀 조정 구간이 내려온다면 제가 보는 어떤 양대 지수단 다 왔기 때문에 이제 양날의 검이에요. 빠르게 신규 진입해서 FMC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오면 더 갈 거지만 먹을 기대 수익률은 얼마 없고, 차라리 응축을 시켰다가 놓칠 때 놓치더라도 눌림목에서 잡으면 먹을 구간은 더 크죠. 저는 후자 쪽으로 좀 베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돌다리도 좀 두들겨서 가고 싶어서 오늘 9월 17일이거든요. 꼭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좀 차분하게, 뭐 정찰병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3% 정도 보내지만 내려오면 받을 수 있는 자금 확보를 해놓으신 분들, 그래서 평단을 낮추시는 분들이 추석 이후에 10월, 11월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두 종목 반도체 섹터에서 골라주셨는데 어떻게 토마토 AI는 분석을 했을까요? 보시죠.
오늘의 평가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6인데 이 종목은 기술 우위 그리고 미세 공정에서 수요 확대되는 부분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보다는 매력도가 약간은 좀 떨어진다는 판단인데 하지만 이 종목도 이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기대치가 아직 과잉 구간은 아니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추가했습니다.